자, 그럼 코스닥도 알아봐야 되니까. 네. 네, 이제 코스닥 시장과 코스닥 지수 현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틀 연속 시장이 쉬어가며 시장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표 현황만 본다면 여전히 긍정적인 숫자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대기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객 예탁금 잔고는 최근 111조 원까지 치솟으며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전일 11조 원이 빠져나가면서 100조 원까지 내려앉긴 했지만 시장의 하방을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건 주식 활동 계좌가 1억 개를 돌파했는데요. 이제 전 국민 기준 성인 한 명당 주식 계좌가 2개 이상 있는 전 국민이 주식을 하는 시대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거래 대금 역시 폭증하고 있는데요. 62조 원을 넘어서면서 1월 평균 62조 3천억 원을 돌파했는데요. 12월 대비해서도 일평균 거래 대금이 약 90% 가까이 급증하는 모습이 확인됐고요. 예탁금 회전율 역시 58%가 넘어서면서 말 그대로 시장의 역동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과연 오늘 오후장 반등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려가 되는 주의 포인트도 함께 있는데요. 바로 30조 원 가까이가 넘어서는 실용거래 융자 자금입니다. 어제 하락에 오늘까지 하락으로 이어가자 신용잔고에 대한 부담에 따른 매도 물량이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걱정하고 있고요. 특히나 증권사 역시 대형 증권사 위주로 신용 한도 물량이 소진되었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려오자 오늘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동시에 들어오고 있기도 한데요. 과연 현 시점 변동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시장에서 어떠한 안전벨트를 차고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시장 코스닥 지수 현황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조금 쉬어가긴 하지만 상승하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로봇이 장 초반 VI를 걸리기도 하면서 시장에서 강한 피지컬 AI의 그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자산운용이 최근에 종목들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고 있고요. 그 종목들이 반등하는 모습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자산운용이 유진 로봇의 지분 5.04%를 보유한다라는 공시를 해냈는데요. 특히 로봇주 그 안에서도 유진 로봇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시장에서는 유진 로봇의 기술력과 미래 가치를 다시 한번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이 150조 원에 달하는 국민성장펀드에 반도체와 방산만이 아닌 로봇까지 함께 더해지기 때문에 피지컬 AI 대표주 유진 로봇이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함께 더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 지수까지 함께 점검해 보면서 오늘 시장 급등하고 있는 유진 로봇에 대한 방향성까지 지금 바로 함께 짚어보시죠. 자, 코스닥을 풀어주실 분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뭐 지수 얘기는 앞에 뭐 코스피 했으니까 전 국민의 주식 투자 이렇게 하니까 좀 어감이 약간 그래서 뭐 현실은 현실이고 계좌가 2개씩 있나 봐요. 저도 3개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 복수 계좌를 갖죠? 실질적으로 이제 원래 뭔가 숨겨야 되는 이런 게 있네. 이제 제가 권유대행 하다 보니까 원래 시장 보는 건 이제 키움증권을 보고 있고 네. 이제 소속된 증권사로 이제 수수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뭐 선택의 자유니까. 이제 2가지 하고 있고 저도 하나 깜짝 놀랐습니다. 끊기면 다른 걸로 되지 않아? 그렇게 하지 그런 건 않습니다.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매매 한 군데만 하고 있고 네. 저도 이제 많은 선배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창고에 많이 고객들이 찾아온다 이런 네.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고 지금도 이제 나쁘게 말하면 전 국민이 단타 대회지만 저는 많은 개인사분들께서 주식시장을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앞에서 시장에 대한 브리핑은 전문가분들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다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저 역시도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이 움직일 때 이 종목에 대한 영향력을 주는 뉴스들을 나열을 한 다음에 중요도를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어떤 파생이라든가 뭐 청산 이런 뉴스 나왔을 때 과연 청산이 나올 만큼 변동성이 움직이는가? 그다음에 정말 이 순서대로 촉발된 게 맞는 것인가? 이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 때문에 촉발됐다고 했을 때 은 선물 가격이 5에서 8% 움직이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비트코인, 그다음에 아마존의 투자 뉴스 이런 것들이 촉발됐었는데 실제로 반대 매매는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요. 저 역시도 어떤 현물이나 채권, 펀드를 많이 좋아하지만 파생은 공부 차원에서 하지 매매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파생도 매매할 때 우리가 보통 증거금이라 하고 이제 위탁 증거금, 유지 증거금 이런 것도 봤을 때 나의 투자금 대비해서 마이너스 33%가 되면은 반대 매매 당하거든요. 아니 그럼 지금 현재 코스피랑 코스닥이 뭐 하루에 마이너스 3% 움직이는데 반대 매매 당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
이런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한 마이너스 5% 이상 하면은 나의 증거금이 계좌가 마이너스 33% 이상 손실이 나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진짜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30년 가까이 경력이 있으시지만 파생 매매를 하신 분들은 한 가지 방향으로만 포지션을 안 하시고 양방향으로 하시거든요. 양방향으로 할 때 보통 이제 상방을 하방보다 많이 하는데 상방보다 하방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 하방이 안 터지는 게 아닙니다. 하방을 터지면 상방에서 줄여가지고 메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움직임이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코스피랑 코스닥 수급동향 지수 움직임 보면은 코스피가 먼저 움직이면서 코스피 수급 반대로 코스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어떤 뉴욕이나 원자재 선물에서 터져가지고 그걸 메꾸기 위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가 코스피로 나오는 것이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고 그 물량을 이제 코스피에서 개인 투자분들이 받다 보니까 내가 이제 삼성전자, SK스를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사야 되는데 나는 2차전자 로봇을 많이 사놨네. 로봇이 2차전자를 매도하고 그걸로 이제 삼성전자 사고 있다. 그래서 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나오고 있고 개인 수매수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나온 다음에 개인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시간 10시 반이 넘어가면서 개인이 매수에 나왔으니까 1년의 이런 과정들로 투자분들이 살짝 놀라가지고 어떤 수급을 이제 정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뭐 하루 단위로 일 단위로 보시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 말고 주 단위로 매매했을 때는 얼마든지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세로 보인다. 그걸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반복적인 얘기지만 큰 틀에서는 이 비정상의 정상화 거기에 이제 저금리 트렌드에 맞는 뭐 성장 고도화로 간다면은 당연히 주식 투자가 금융 자산으로서는 하나의 효용성이 있는 분야가 되겠죠. 재테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점으로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가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 말씀하신 대로 파생 시장이라고 하는 게 좀 복잡다단하긴 해요. 저희 예전에는 내가 정말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코스피 옵션을 가르쳐 주라 그래요. 왜? 배가 망신하거든. 100%. 그만큼 코스피 이 우리 국내 국장의 옵션은 진짜 어려워요. 이게 번질 가치라는 것도 없고 뭐 산식도 없고 그때그때 따라서 막 쏠려다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도 그런 현상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사이드카 얘기들을 했지만 조금 이게 진정이 되겠죠. 천천히 성숙해지면은 두터운 시장이 되고 코스닥은 아직도 시장이 얇잖아요. 얇다라는 표현은 신뢰도도 얇고 그다음에 이제 변동성도 크고 그러니까 믿어 못 믿어라고 하는 개념이 비트코인에서도 지금 나타나듯이 어때요? 믿어도 될까요? 저는 이제 종종 말씀드리는 게 매매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순화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사실 못 믿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괴리라는 단어를 종종 쓰고 네. 이제 달러 인덱스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승인이라는 단어가 있고 용인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승인이라는 단어는 어떤 승인권자가 있어가지고 이걸 안전하다라고 승인하는 거고 특히 정치랑 경제 같은 경우는 답이 없다 보니까 용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네. 투자분들이 허락해주는 수준이죠. 근데 그런 수준들도 종종 말씀드려요. 이제 앵커님께서 질문 많이 하시지만 이게 적정 가치입니까? 뭐 적정 주가 얼마입니까? 언제 오를 것 같습니까? 정답 없잖아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원칙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게 내가 이 어떤 화폐, 자산에 대해 안전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1년 동안 어떤 주가 가치가 1년에 10% 이상 변동하지 않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제일 인정하는 건 달러고 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52주 바운더리가 97에서 106인데 이건 10%가 안 되죠. 근데 이제 STO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막 하루에도 10%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걸 매매를 하게 됐을 때 말려들진 않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저는 하루에 1.5에서 2%까지는 용인할 수 있지만 3% 이상 변동성이 나오는 것은 무섭다라고 종종 말씀드렸었고 지금도 사이드카라는 단어를 1년에 한 번 들을까 말까인데 올해 상반기에만 4번 들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는 장세는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수가 강하게 하락한 다음에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아래서 시장이 바닥 잡는 걸 가장 좋아하는데 네네. 지금 보면은 뭐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화장품이라든가
아니면 전력 수입 이런 쪽 확실하게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면서도 전방 기업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니까 오늘 좀 시장이 약세를 보여서 아쉽지만 옥석 구분할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세로 보인다. 좀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 말이 옥석 구분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 방송을 보고 그러지 않겠어요? 옥석을 자, 넘어갑시다. 얘기 길어지면 안 돼. 자, 유진 로봇 얘기가 있어요. 사실 최근에 나타나는 일본 제조업의 보관, 일본이 로봇의 강국이었다가 몇십 년 동안, 몇십 년? 하여튼 오랜 기간 사장됐었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최근에 일본 기업들이 움직입니다. 파낙이라는 기업을 얘기해드렸고, 그 다음에 일본 반도체 래피더스라는 기업, 또 야스카와 전기, 또 뭐 후지츠 이런 데가 소프트뱅크의 자본과 엔비디아의 브레인을 등에 업고 물리적인 AI로 속도를 내는 게 조용히 막 지금 포착되고 있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섬찟하고 약간 위협적으로 느끼는데 국내에서도 움직여야 되겠죠. 근데 이상한 로봇들 뭐 많이 있지만 아직도 유진 로봇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자 유진 로봇은 뭐예요? 뭐 내용이? 진퉁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H 로봇에 비해서는 사진이랑 설비 사진 올리더라고요. 저 역시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 기업이 정말 로봇 관련해서 기술력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하셨을 때 그럼 관련 그거 될 수 있는 사진조차 보고 싶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도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이나 설비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자신들의 몸값을 얼마 기록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뭐 그게 된다는 보장은 들 수 없지만 최근에 어떤 펀드나 이런 기금 조성했을 때 펀드나 기금의 조성의 장점이 패시브 자금 유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유동성을 좀 안정화한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단점은 밸류에이션을 하지 않고 자금 집행을 바로 하기 때문에 모든 투자의 결과는 투자자한테 귀속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자산 운용이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해주고 있죠. 뭐 고용이라든가 뭐 뉴로핏이라든가 뭐 유진 로봇이라든가 뉴로미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지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지분 참여를 뭐 그들의 돈도 일부 하겠지만 펀드랑 기금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펀드랑 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보통 자금은 뭐 신탁이라든가 뭐 연기금 이쪽에서 갖고 있겠지만 포트폴리오 운용은 삼성자산 운용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자산 운용이 로봇 관련해서 지분을 투자를 하는 것은 고맙지만 로봇 관련 종목들이 고점에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성장성이 있냐 없냐는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리포트가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유진 로봇은 많은 기관들이 성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매매 의견을 관망을 드린 것은 오늘 양봉이 나왔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대본을 한 9시 40분쯤 드렸는데 지금 1시간이 흐르면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증가했고 윗꼬리가 더욱 길어졌기 때문에 저는 관망 의견 드린 것을 다행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유진 로봇이나 이런 다른 것들은 현대차에서 또 아틀라스 관련 또 사진에 영상 올렸더라고요. 네. 아직 그 노조분들과의 갈등이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대차의 스탠스를 봤을 때 로봇 산업이 육성한다고 봤을 때는 뭐 유진 로봇이나 뭐 H 로봇이나 뭐 다른 뉴로메카나 뭐 레인보우 로틱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박스권 하단부 이탈 없이 외국의 순 매도 나오니까 지금 당장 현재가로 매도를 하기보다는 매수를 하기보다는 5장에 공략을 하든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안전해 보인다.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아틀라스는 신선한 충격이었는데 현대차, 이 버스턴 다이나믹스가 CES에서 선보인. 근데 그 아틀라스에 구성되는 부품과 뭐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국내 기업이 만약에 연관성이 있다면은 그건 경쟁력 있다. 이거는 믿고 따라가봐야 된다라고 하겠는데 접점이 보여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접점 찾기 쉽지 않은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로봇 많은 분들께 아시겠지만 뭐 뉴로메카라는 이제 뭐 고피자라든가 이런 것들 상표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치킨집을 가면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식당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서빙 로봇이 일본 기업인데 비상장 기업이더라고요. 바퀴 달린 거?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 기업이 있으면 이 기업을 사면 되는데 이 기업에다가 부품을 납품하는 종목이 무엇일까? 이걸 항상 찾고 있는데 비상장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 안타깝게도 이런 밸류체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맞는데 이제 밸류체인이 잘 찾아지는 섹터이고 뭐 반도체 안에 더 업력이 길다 보니까 잘 찾아지는데 업력이 길지 않은 종목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찾으려는 노력은 하되 굳이 비상장 기업을 찾아가기보다는 만약에 비상장 기업이면은 그 밸류체인 정점이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게 안전해 보인다. 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효로 팀장이 다음에 그 아틀라스를 한 대 구입해가지고 스튜디오에 한번 가지고 나와서 조목조목 분해를 하면은 시청률도 올라가고 본인의 밸류도 올라가고 좋을 것 같은데. 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률 그러면 한 20%는 나오겠다.
네, 웬만한 드라마보다 재밌을 거야 아마. 가능하다면 우리 한번 추진해 보면 좋은데, 그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유진 로봇까지 들어봤습니다. 코스닥 시장이고요. 뭐 시장이 좀 오늘 급변동을 하다 보니까 천천히 좀 가봤는데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